안녕하세요. 못 살겠다 갈아타보자 소규모 펀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영민함의 상징인 고양이님을 캐릭터로 모시고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금융위원회 소규모 펀드 모범 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규모 펀드라는 건 딱 보셔도 규모가 작은 펀드, 이름에도 바로 나와 있죠.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규모가 너무 작으면 펀드 매니저가 원하는 주식을 제대로 사기도 힘들고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산 투자도 당연히 곤란한 단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니저별로 이렇게 규모가 작은 펀드들이 많이 몰아지게 되면 당연히 관리하는 펀드 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매니저 입장에서는 수익률 관리, 운용 측면에서 소홀할 수밖에 없어지는 게 사실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사 측면에서도 펀드 숫자가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 펀드를 관리하기 위한 부수적인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 비용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펀드 또 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전반적인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투자 전략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투자자분들은 과연 어떤 펀드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펀드가 좋은지 사실은 성과 말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상품 선택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고 판매사에서 관리하시기도 힘들죠. 그리고 펀드 상품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그리고 펀드 판매회사와 함께 소규모 펀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2015년부터 기울여 왔고요. 2200개 중에 800개, 거의 한 36%에 달하는 소규모 펀드 숫자를 2017년 말 기준으로 보면 거의 6% 수준으로 엄청나게 줄였고, 현재는 5% 이하 타겟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펀드를 정의를 해보면 앞서 소개해드린 소규모 펀드 모범 기준과 그리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확인을 해보면요. 펀드가 출시된 지 1년 지나서 설정액이 50억 미만일 경우에 소규모 펀드에 해당이 되고,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나 감독원의 별도 승인 없이 이걸 해지할 수 있다. 이미 해지,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해소 방안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소규모 펀드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가 사라져서 그 계좌에, 예수금이라고 하는 계좌에 그냥 현금으로 청산돼서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규모 펀드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역외 재간접 펀드, 여기서 이제 같은 말을 피투자 펀드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펀드에 투자하시지만 실제 이 펀드가 룩셈부르크 같은 해외에 등록, 국내에 등록이 돼 있지만 해외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 뭐 몇천억짜리 조 단위의 큰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재간접 펀드들은 제외된다는 겁니다. 아마 국내 설정된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대부분의 펀드들이 재간접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형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는 개인연금 펀드는 제외가 되고요. 종용 펀드, 멀티 클래스라고 해서 펀드 이름 뒤에 보시면 클래스 A, 클래스 C 또는 뭐 종류 A, 종류 C라고 붙는 경우들이 있죠. A 클래스가 선취 판매 수수료 떼는 케이스, C 클래스가 이제 선취 판매가 없는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는 운용 펀드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클래스 펀드인데 모자 구조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펀드에서 운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펀드는 모펀드를 사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펀드 이름에도 땡땡 자증권 투자 신탁 클래스 A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는 펀드에. 이런 경우는 모펀드 기준으로 50억이 미달할 경우에는 소규모 펀드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펀드가 소규모 펀드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갑자기 청산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해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가입하신 판매 회사에다가 항의를 하셔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셔서 좋은 펀드로 갈아타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판매사에서도 되게 곤혹스러워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규모 펀드 청산은 이게 자산운용사가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소규모 펀드를 없애기 위해서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5가지 조항을 보면 헷갈리시죠? 뭐가 도대체 소규모 펀드야? 난 모르겠다 도대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당 링크를 갖고 와봤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공식 서비스에 가면 소규모 펀드 현황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펀드 검색, 펀드명이라고 보이시죠? 옆에 펀드 이름,
일부를 치시고 이렇게 검색키를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펀드가 소규모 펀드구나라는 걸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링크는 제가 게시하는 동영상 제목의 오른편에 아래 삼각형 부분을 눌러서 펼쳐보시면 제가 붙여놓게 해놨거든요. 꼭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규모가 작으면 자산운용사 그리고 판매회사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향후에도 시장이 반등하거나 좋아질 때 소외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무조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따라서 이런 소규모 펀드에 전락되는 펀드들은 여러분께서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이거는 그 누구도 안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싹수가 노랗지 않고 좋아질 만한 펀드가 무엇일까 한번 상의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리밸런싱, 즉 갈아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